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총선이 다가오면서 온갖 신당설이 난무합니다. 윤석열 신당설에 이어서 금태섭 신당설, 양향자 신당설, 또 거기에 더해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설, 특히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체제에 반대하는 또 다른 신당설, 온갖 신당설이 난무하고 정의당조차도 지금 신당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정의당이 신당을 만들어봤자 국민의힘하고 똑같지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밖에 한두 명 넣어서 신당 만들면 그게 신당이라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름 바꿔치기. 똑같은 메뉴와 똑같은 식당 주방장에 똑같은 직원에 거기다가 이제 간판만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위장 신장개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위장 신장개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이 갖추지 못한 측면을 갖다가 갖출 수 있는 그런 당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자, 안보만 해도 봅시다. 국민의힘은 안보 문제에서 안보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방을 강화한다지만, 그렇다고 과감하게 9.19 합의를 갖다가 폐기하고 9.19 합의 과정에 대한 척결을 하고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의 간첩 비스무리한 것들을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대북 밀무역을 수사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해라,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도 이야기하고,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고 숱한 빅터차를 포함한 숱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정부는 이 전술핵 재배치도 안 하겠다고 스스로 미리 미국의 바이든 만나기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워싱턴 핵협의 그룹을 만들었다고 그것이 대안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안보 위기는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퍼지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도 전쟁을 하고 거기에다가 중동전까지 확대 일로에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것이 다음 순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국의 전문가들이요. 자, 최근에 보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은 절대 그 본질이 안 바뀐다는 걸 러시아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걸 돕는 중국과 북한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가지고 이 중동 분쟁에서 러시아하고 연결되고 중국하고 연결된 이란, 북한하고 연결된 이란이 헤즈볼라를 통해서 하마스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수십만 명의 인민해방군을 모집해서 군 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머지않아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국도 지금 대만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북한이 한국을 안 할까요? 지금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고, 또 그 영향을 받는 이란과 그 조무래기 테러 세력들이 결국 지금 이스라엘을 쳤고, 중국이 대만을 치면 북한이 그냥 있을까요? 이렇다면 이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독자 핵개발, 전술핵 배치부터 9.19 합의 파기,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그야말로 적대적으로 국방을 무자비하게 강화하는, 그리고 안보를 강화하면서 주사파를 척결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의 절반가량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자들은 다 친북적 속성이 다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북한하고 평화를 중요시하고 북한의 핵은 침묵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과 더불어서 핵능력을 강화하는 데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북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북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것이 안보에 있어서 핵심 과제 아니겠어요? 지금 한국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안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경제 사회적 공정함에 기반을 둔 사회의 지속적인 어떤 유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분 세습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 한번 보세요. 결국은 의사들을 갖다가 로스쿨처럼 좀 더 쉽게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입시 제도도 바꿔준다. 그리고 앞으로 재벌들이 원격 의료할 때 밑자락을 깔아주는 싼 의사들을 대거 양산하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자, 이런 기득권 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맞장구 치면서 환영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친북이냐, 북한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느냐, 이 차이만 있지, 기득권 부분에서 절대 이 여야당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할 때도 내려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부동산 문제에서도 이 둘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현 세대에서 중요한 지대, 렌트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에 헨리 조지가 살던 19세기 말에는 땅이었고 지금은 아파트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한국 사회에 불로소득을 창출하고 그야말로 신분 격차를 만들고 이 사회의 공정함과 기회균등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재화예요. 그래서 21세기의 지대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문제에서 이 기득권 양대 정당이 어떻게 하는가? 심지어 진보정당이라는 정의당이나 친북정당이라는 진보당이 이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대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행명 21만 원가로 아파트를 국가가 공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요. 사라지는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겠다고 보수 기득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장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거짓말이죠.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으로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한데. 좌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돈 퍼주기로 돈 플러스 노인 일자리 만들고 청년들 수당 뿌려주는 걸로 지금 때우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요양이나 보육이나 육아나 장애인이나 또 예술이나 이런 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말하고 있잖아요. 사회 문제, 경제 문제에서는 과감하게 개혁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외노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 내보내고 외노자들이 하는 일자리를 한국 사람이 해야 된다. 지금 조선업계예요. 최근에요. 저가 수주로 일감이 넘쳐나요. 중국하고 경쟁해서 저가 수주를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작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용접공이나 그라인더나 더 나아가서 치부나 페인팅이나 청소나 한국 사람을 쓰면 2배 정도 줘야 되니까 중국 등에서 용접 페인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숙련 노동자 E7 비자를 대거 발급해서 한 3, 4년 전에는 300명이었어요. 그게 2,000명으로 만들더니만 작년에 올해 35,000명으로 만들었어요.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벌써 회사마다 다 산더미처럼 수천 명씩 숙련 노동자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선소 일할 사람이 없다? 거짓말이죠. 다 들어가고 싶어요. 기업들 입장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조선 노동자들을 한국 사람을 내보내고 반값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외국인을 갖다 쓴다는 게 이제 조선에서 무너졌어요. 앞으로 자동차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분야마다 중화학공업 모든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플랫폼 경제,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가가치를 제대로 창출하지 않는 곳에 독과점으로 쥐고 앉아서 뜯어먹고 사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AI라는 것도 적당히 발전해야지 AI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AI의 폐해가 전문 직종까지 사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만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AI, 플랫폼, 자율주행차, 4차 산업을 다 키우자 하지 이걸 적당히 통제하고 막아야 된다. 외노자를 내보내야 된다. 민주당도 외노자 수입 환영, 국민의힘도 외노자 수입 환영. 지금 우리만 반대합니다. 그래서 안보는
정말로 투철하게 튼튼히 하고 주사파를 척결하면서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요양이나 보육을 책임지고 그리고 아파트를 원가로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 외노자를 쫓아내고 이 플랫폼 AI 4차 산업을 통제해서 일자리를 더 유지되도록 만드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간혹 생각할 겁니다. 철저한 사회개혁을 하자. 이 사회 썩었다. 자, 그런데 안보는 걱정이다. 그 진보라는 자들이 사회개혁을 주장하고 공정하고 또 정의를 주장하고 기회균등을 주장하는데 이들은 친북적이라서 싫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공정이나 진보나 이런 것도 의심스럽다. 그런데 정말로 안보를 투철하게 하면서 정말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기회균등한 양극화가 없어지고 신분이 세습 안 되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혁명 21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 대안을 던지고 이 대안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 당은 적당히 다른 당과 연대해서도 안 돼요. 그야말로 우리 주장을 바꾸나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간다. 이걸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보 우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서민 중심의 가치 정당인 혁명 21은 진보 우파 정당이다. 사회 문제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혁신을 넘어서 혁명적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시시하다. 혁명적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 경제적 문제에서는 혁명적인 주장을 하고 안보에서는 완전히 튼튼한 안보를 갖추고자 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외노자 추방을 통해서 확실히 하자. 이런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가치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굽히지 않고 신념에 차서하면 언젠가 우리가 머지않은 시기에 이 세상이 무너져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